LS 전선 2023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하다고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LS 전선에 대해서 미 IRA 1365억 원 수혜 해저 케이블 사업 속도라는 제목으로 권유정 기자가 조선 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LS 전선이 미국 정부로부터 1365억 규모 투자세 공제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미국에 또 어, 이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짓는다 이렇게 되는 것 모양이에요. 현재로서는 그 미국에 운영 중인 해저 케이블 공장은 유럽 업체 단 한 곳뿐인데 이제 LS 전선이 미국의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지면서 세액 공제를 이번에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해저 케이블 시장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며 유럽, 중국과 함께 3대 주요 시장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왜 그런 거 허니 지금 미국이 이제 그 리쇼링을 하죠. 다시 자기네 땅에다가 이 제조 산업체를 더 부활시키겠다 하는 거니까 인공지능 개발, 반도체, 전기차 공장, 그리고 건설 노후 전력망 교체 등 케이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그 중전기 메이커도 그 미국 수출이 늘어가지고 이런 게 또 보도가 된 적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그냥 또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 한겨레 보도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게 중국 수출액보다 이제 미국 수출액이 많아져 가지고 미국 놈들이 한국한테 무역 제재를 걸 거라는 식으로 보도를 낸 게 좀 좀 언짢습니다. 그런 게 지금 기억이 나네요.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조 한 7,758억 원대로서 10.6%가 감소했어요. 그리고 재고는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매출 원가가 12.6%, 2%가 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납니다. 매출은 감소해도 영업이익은 어, 좀 그래도 좀 이익이 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1,464억 원 영업이익이 났는데 원가 회계상으로 영업이익이 0.7% 감소했어요.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0.4% 하락 아니 상승한 겁니다. 금액상으로는 약간 떨어졌더라도 이런 정도로 이제 결산이 됐는데 스루포 손익으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4.9%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보다 4.3%더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에선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매출이 감소해도 이익은 더 났다. 3.6%가 스루프 금액상으로 올랐고 스루프율로도 3.7%가 상승했습니다. 운영 경비가 2.4%뿐이 증가를 안 했고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7로서 0.01포인트가 상승했고 스루프 영업이익은 1,434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9억 7,3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재고가 좀 증가했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나 2년 전보다 그 폭은 많이 줄었는데 재고가 그렇게 크게 증가는 안 했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제품 및 상품을 묶어서 표현하고 있고 반제품 및 제공품도 묶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68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제품 및 상품은 크게 증가했고 반제품 및 제공품은 또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반제품도 그 반제품 상태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제공품도 좀 얼마가 줄었는지 모르지만은 수요 감소로 인해 가지고 좀 생산량도 좀 줄이지 않았느냐, 그런 좀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원재료가 또 361억 원이 감소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1차 그 추론에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그 하락했다고 추론했다면은 그 쌀 때 원재료를 많이 확보해 두면은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공급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그게 여의치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내려갈 때 조금 더 확보해 두는 게, 아니죠, 올라갈 때도 확보를 해 놓으려고 그럴까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 싼데 아무 때나 또 싸지면은 에,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는 그 자원 빈국이니까, 어, 이 제조 수출을 해 먹으려면은 원재료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견해를 자꾸 갖게 됩니다. 어쨌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역을 분석을 해보면은 어, 회사가 그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를 확실히 이렇게 표현해 줬고, WCAI입니다. 원재료 사용 및 상품 매입액으로 표현해 가지고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14.4%가 감소했고 운영 경비는 2.4%가 증가했습니다. 이 8,643억 원이라는 그 운영 경비에서 판매 관리비 2,670억 원을 빼면 이게 공장 생산 가공비가 되겠죠. 이게 총 제조 비용에 비해서 17.7%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떨어졌으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재고 자산을 한번 검증을 해 보는 거죠. 1번 WCAI는 재고 자산 명세에 의해서 산출된 거고, 2번 비성분 재고 자산의 변동은 회사가 제시한 겁니다. 갭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도저히 추적할 길이 없어요. 재고자산 변동 범위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표기한 거는 WCAI인데 차이가 납니다. 3년 연속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도 아니에요. 손실이기나 환입에.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또 어떤 경우는 미착품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 재고자산 변동범위 기준이 같은데도 이게 틀린다 그러면은 이게 좀 회계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뭐 저는 끊임없이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건데, 좀 재고자산을 흐름으로 좀 이렇게 공개를 하면은 안 되겠냐, 기업의 어떤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런 양식은 입고가 되고 출고가 되고 평가손실도 여기다가 표현을 하고 타겟형 대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표현해서 기말재고가 얼마다 이렇게 좀 얘기해야 되는데, 보통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런 양식 흐름으로 얘기하면서 왜 재고자산만 기초재고, 기말재고만 일반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요 평가손실, 환입도 그 표현 세 가지만 하고 있어요. 요것이 이제 분석을 하면서 계속 불만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공시 기준이 좀 더 강화되든지 좀 부드럽게 해줄 건 부드럽게 해준다 하더라도, 그리고 2단계에서도 똑같은 그 동일한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그 총 제조 비용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있는데 그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은 일단 맞았습니다. 전체 재고 자산에 대한. 그런데 2022년도에 113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깨끗하게 추적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중단 영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중단 영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처럼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게 확인이 될 수 있어야 이게 재고자산회계가 투명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는 그 탐색이나 검색이 되질 않습니다. 이걸 현금식으로 한번 읽어봐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로 하죠. 현금이 1389억 원이 나갔다면 재고가 그만큼 늘어야 되는데 1286억 원밖에 증가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103억 원이라는 현금을 어디다가 유용했느냐라고 물는 데면은 아니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10억이요. 그러면은 야 그것까지 하면은 113억 원이 날라간 거지. 그러니까 113은 어디로 갔어? 그걸 좀 찾아내라고. 그러니까 이걸 113억 해먹었다? 음,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지. 그러니까 그 좀 회계 자산을 좀 투명하게 나오도록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만 했습니다. 나머지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기타 비용으로 다 묶어가지고 인건비가 2,325억 원이 집행이 돼서 2.6%가 감소했어요. 근데 직원 수는 36명이 증원했거든요.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제공품도 줄고 이랬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서 그 생산량을 좀 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 평균 임금이 1억 770만 원인데 전년도보다 좀 4.2%가 떨어졌죠. 이거는 직원을 월급을 깎았다기보다도 제 생각에는 OT 오버타임 그 잔업 이런 거를 안 시켰다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좀 되고 인당 평균 매출액 요것이 이제 그 우리 그 저기 국가 경제적으로 얘기한다면 1인당 GDP라고 보면 되겠죠. GDP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GDP가 떨어지니까 실질 소득도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가지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어요.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스루픈율은 거꾸로 3.66%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 정년도에도 역방향, 이런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어, 재고 투자 이익 이런 것도 좀 ROI 투자 회수율도 좀 산출해내고 있고 문제는 이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50%가 넘으면은 사실상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어, 2022년에 조금 좀 내려갔습니다만은 그 뭐 LS가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채권 은행들이 참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음, 뭐 잘 나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재무 구조는 좀 안 좋은 상태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그 평가 지표를 비교했을 때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회전율 하락했고 스로픈율은 상승했다.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거를 반증하려면 우린 그런 기업이 아니더라고. LH 전선이 반증을 하려면은 원자력 가격 상승한 걸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인상한 걸 보여줘야 됩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1, 2차 추론 때는 어떻게 했죠? 원자력 가격이 내려간 것 같다 이렇게 추론을 했죠. 근데 반증을 하려면 상승했다라고 추론이 나올 때 여기에서도 또 모순이 좀 나옵니다. 이런 모순을 해소할 길은 딴 방법은 없고 그 상품도 있으니까 그 회전율을 수량으로 해서 좀 보여줘라.
수량으로도 하락했다면 당신네들 반증한 거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원재료 가격은 전기동이 있고 수입 가격이 있는데 알루미늄이 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알루미늄 보통 통신선에 좀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 알루미늄은 크게 내려갔는데 전기동은 그 1.7%, 국내 전기동은 아마 그 옛날 LS 니코라고 그러는데 LS M&M이라고 또 계열사죠. 거기서 원재료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니까 원재료를 그렇게 확보를 안 한 것 같은데 또 이런 기초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 LME 가격으로 또 변동이 되니까 본인들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는다 생각을 하니까 원재료도 그렇게 확보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증 상승이라는 반증 추론은 입증이 되지 않죠. 그러면은 남는 거 또 합리화할 수 있는 다른 변명거리는 뭐냐? 상품 가격은 공개를 안 하니까 상품 가격이 크게 오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죠. 판매 가격은 뭐 중간재라는 게 이제 나동선인데 이게 이제 반제품으로 잡고 있는지도 모르죠. 수출도 하고 전력선이 있고 통신선이 있고 잠깐 전체적으로 가중 평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6.4%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 인상은 입증이 되는데 50%는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다. 원재료 가격은. 그러니까 입증이 안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 반증 추론이. 그러니까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반증이 되기 전까지 재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이론은 유효한 겁니다. 원가회계 패러다임으로 전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전망하느냐. 판매 관리비 10% 올라간다고 먹고 영업이익도 10% 더 목표, 이거는 목표를 잡는 거죠. 그러면은 한 3조 9,880억 정도 해는 거로 이 경우 매출 원가는 아래와 같이 제조 원가를 통해서 재고 증감을 감안해 가지고 나오는 그 금액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재고를 또 3% 줄인다고 봤어요. 어, 그래서 그 결과를 손익 결과를 나타내 보면은 이걸 어떤 납품 단가라고 한다면은 원가 사고 방식은 재고를 감안해 가지고 생각하는 거고 영업 사고 방식은 뭐 우리가 지금 장사하기 바쁜데 뭐 그런 거 야 그럼 네가 와서 장사해 격리 보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데이터는 똑같거든요. 재고만 감안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 더해서 우리 목표 이익이 1610억 원이니까 그러면은 어, 그 3조 9,600, 800, 880억을 해야 된다. 요걸 이제 단가를 위한다면은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견적을 요를 이렇게 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구매처에서도 야 그거 뭐 달래는 대로 주는 데가 어딨냐? 390만 원에 허셔. 그러면은 이제 계획보다도 이제 반 이익이 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2.5% 가격을 추가로 올리든지 매출을 올리든지 2.5% 하면은 계획만큼 수준의 목표가 달성이 된다. 이런 얘기고 요게 재고를 3% 감소했을 때의 전제 조건이니까 이제 격리가 또 꼬셔요. 그러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재고 생산을 5%만 더 하세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390만 원에 팔아도 12만 5,594원에 남습니다. 이렇게 또 꼬실 거예요. 이게 원가 회계의 장난질들이죠. 장난질들을 한다고 봐야죠. 원가 세계가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정직한 스루프 세계로 가 봅시다. 운영 비용이 2.4% 전체 2.5% 조금 올라간다. 그리고 영업이 12.9%. 자, 계속해서 12% 가던 길을 가자.
그러면은 이것도 3조 한 9천억 원이 돼요. 요거는 이제 비용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고, 요거는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운영 비용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건 고정비로서 어느 정도 나가야 되니까 이익을 확보 안 되면 얼마를 벌어야 된다는 목표 설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매출 재료비를 얼마를 더 써야 되느냐? 그러면 4%. 그리고 약간 가격은 요건 우수리 그냥 때는 정도 선인데, 에, 스루프율을 0.3% 상승한다는 얘기는 판매 가격을 약간 올린다는 얘기도 되기도 하겠습니다. 요래서 그 하게 되면 매출이 3조 9천 436원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견적을 낸다고 하더라도 구매처에서는 똑같이 원가 세계가 어떻게 나왔든 390만 원 계약 오케이. 그러면은 저기 13만 5,200원 남아요.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 돈 버는 길은 딴 게 뭐냐? 저는 뭐 오늘도 내일도 재고 회전율을 올려라. 5.1회전 해가지고 되겠느냐? 6회전 한다면 2개월에 한 번 회전하는 거거든요. 제조업이면 한 12회전 정도 해야지. 한 달치 재고 정도만 가져가야지. WC에 원재료 빼고. 그 정도는 해야 저 영업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그 효과가 4조 5,800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3천억을 넘었을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이 통계 예측하는 것도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은 감소하는 거 아까 우리가 인식을 했고요.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일본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은 3,150억 원을 벌었어요. 전년보다도 어, 이 현금 수익률로 10%. 그러니까 매출이 감소했어도 영업이익이 올랐다는 얘기는 마진이 좋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EMS 사업 활동을 통해서 전부 다 그 들어온 현금 유입액은 얼마냐? 3,923억 원이다. 그럼 최종 번도는 얼마냐? 79억 원뿐이 안 된다. 그게 왜 그러냐? 캐펙스에 2천억 정도를 또 투자를 했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잉여 현금으로서 채권자한테 1,192억 원을 갚았어요. 2022년도에 4,322억 원이나 또 추가로 차입을 했었는데, 이거 50%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지급이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우리나라 뭐 금리 인하를 희망하지만은 미국이 안 내리면 우리도 내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있는데 그 ROE로 보면은 0.8%, 크진 않죠. 그 내용은 자본 변동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익 배당액이. 근데 기타 변동에 따른 것까지 들어가야 맞춰집니다. 요거는 주주한테 가는 돈은 아닌데 뭔가 그 자본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까지 검산을 해야 이게 맞아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LS는 알짜배기는 다 비상장 해놓고 LS 지주회사만 올려놨나요? 음, 거기다 투자해도 안 될 건 없지만은 그 LS 전선도 상장도 하고 LS M&N도 상장을 좀 하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장복 가격의 일주당 가격은 액면 가격은 5천 원인데 이 장복 가격은 63,900원. 만약 이게 상장이 된다 그러면은 뭐 한 10만 원 정도? 그런데 이제 실적으로는 이제 임팩트 떨어졌고 미래가치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두퐁, 임팩트 2 다 내려갔습니다. LS가 92.26%나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